또 키네지올로지라는 게 운동학이라는 뜻이에요. 운동학. 근데 해부학과 운동학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해부학은 죽은 거를 잘라놓은 거잖아. 운동은 살아있는 몸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몸을 쳐다보는 거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숨 쉬는 몸과 자세 유지를 하고 있어요. 허벅지 근육을 정상 패턴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떤 근육만 신경 쓰면 돼요? 등근을 강화시키면 되죠. 이렇게 하면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아까 다리를 내리는 동작,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정상 패턴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랑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대퇴골의 신전, 이게 뭐죠? 다리 내리는 거죠. 다리 내리는 거지. 그 다음에 대퇴골의 굴곡 있죠. 이게 뭐야? 다리 올리는 거죠. 두 개 있는데 이거 조금 나중에 해보고, 대퇴골의 신전부터 해볼게요. 자세 유지 목적의 근육을 발달시키는 건데, 자세 유지 목적에 있는 근육을 발달시키기 뭐해서 기랑근의 작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근육을 사용한다. 요거를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뭐가 되냐면 지금 대퇴골의 신전이 된 거예요. 대퇴골에 있는 신전을 기준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대퇴골에 있는 신전을 만들기 위한, 다리를 내리기 위한 근육의 주동근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주동근이 둔근이 있어요.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면 다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리를 내린다는 입장에서, 다리를 그냥 가만히 있는 입장에서, 다리를 고정시킨 입장에서 둔근이 작용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몸이 서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 근육 사용하면 다리가 내려가잖아요. 근데 기어가는 사람에서 갑자기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 쓰죠. 그러니까 인간은 쓰기 위해서 엉덩이 근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립보행을 하게 하는 동물들만 엉덩이 근육이 있어요. 자족보행하는 동물들은 엉덩이 근육이 없어요. 자족보행하는 치타나 고양이나 이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근육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엉덩이 근육이 없으니까 뭐가 없냐면요, 직립보행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가 없냐면 요추전만이 없어요. 요추전만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요, 직립보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는, 다리를 내리는 동작이라고도 하지만 이게 다른 말로 의미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직립하기 위한 동작이죠. 그래서 주동근에 이제 둔근이 있어요. 이 다리를 내리는 동작에 있는 기랑작용을 만들고 싶어. 이걸 정상 패턴으로 사용하고 싶어. 그래서 둔근을 정상 패턴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둔근에 있는 기능이 이제 뭐가 있냐면 대퇴골에 외전, 외회전, 신전이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오늘 설명을 아주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자세히, 아주 자세히. 이걸 한 번도 자세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입니까? 글루티우스 맥시무스가 대둔근이죠. 이게 이제 엉덩이 근육인데, 이 둔근에 있는 기능을 여기서 살펴보면 여기에 세 가지 기능이 나와요. 그래서 어덕션, 레터럴 로테이션, 익스텐션, 이거 세 가지 나오는데요. 세 가지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동작을 보면 뭐 하고 있죠? 안쪽으로 모아놨던 다리 있잖아요. 안쪽으로 모아놨던 다리를 이렇게 동작을 만들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엉덩이 근육은 대퇴골을 외전하고 있는 거예요. 외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걸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보이십니까? 이게 대퇴골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돌아가고 있죠. 근데 제가 운동하는 거 가끔 볼 때 그 경골 입장에서 설명하는 경우에도 있는데 대퇴골 입장에서 설명할 때도 있어요. 구령을 할 때 있잖아요. 대퇴골이 외전, 외회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은 어떻게? 내전, 내회전 안쪽으로 제기차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대퇴골 입장에서 외회전 하잖아요. 그럼 경골은 안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내회전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퇴골 입장에서 보이면 어떻게 돼요? 외회전 되는 거야. 그러면 대퇴골 입장에서 외회전 되는 것처럼 보이면 정강이 근육은 어떻게 돼? 정강이 뼈는 안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강이를, 제가 하는 운동 중에 바깥으로 쓸어가지고 정강이 외회전, 정강이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동작을 이걸 많이 한단 말이야. 이 정강이의 움직임하고 대퇴골의 입장이 반대인데, 정강이는 나중에 설명하고, 일단은 대퇴골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바깥으로 돌고 있죠. 바깥으로. 대퇴골은 바깥으로 돌고 경골과 비골은 안쪽으로 돌고. 그래서 두 번째 움직임이 여기서 나왔어요. 두 번째 움직임이 외회전이라는 동작이 나왔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보시면 얘 지금 어떤 동작을 하고 있습니까? 얘는 다리를 뒤로 차고 있죠. 이렇게. 신전. 그래서 둔근에 있는 기능을 입장을 설명하면 대퇴골의 외전, 외회전, 신전이라는 움직임을 하는데, 외전할 때는 바깥으로 넘어가고 외회전할 때는 안쪽으로 돌아가는데,
정강이뼈는 바깥쪽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신전할 때는 내가 다리를 뒤로 차게 되는 동작을 한다. 아까로 돌아와서 다시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다리를 들고 내리는 동작에 있는 주동근이 둔근인데 대퇴골의 외전, 외회전, 신전이라는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걸 기랑근에 있는 인지를 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기랑근의 인지는 뭐냐면 대퇴골의 요거의 반대니까 내전, 내회전, 굴곡 인지한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인지는 뭘 하냐면 근육의 수축을 인지한 상태. 이게 되는 거죠. 내전하는 근육의 수축과 회전하는 근육의 수축과 굴곡을 하는 근육의 수축을 인지한 상태에서 둔근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 패턴으로 쓰는 거다. 그리고 선생님이 한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거 정상 패턴으로 둔근 사용하는 거 선생님이 만들어낸 이론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를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레퍼런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 재활 운동 하시는 선생님들이 거의 교과서처럼 이야기를 하는 책이 있는데 뉴만의 키네지올로지라는 책이 있어요. 뉴만의 키네지올로지라는 책이 이게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 키네지올로지라는 게 운동학이라는 뜻이에요. 운동학. 근데 해부학과 운동학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해부학은 죽은 거를 잘라놓은 거잖아. 운동은 살아있는 몸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몸을 쳐다보는 거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숨 쉬는 몸과 자세 유지를 하고 있어요. 해부학을 다 놓고 기능적으로 봤었을 때 해부학으로 얻은 지식이 우리 몸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그냥 죽은 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해부학을 무시하면 절대, 왜? 해부학의 범위가 더 커요. 해부학의 범위가 더 크고 그 안에 운동학이라는 게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해부학이라는 거에 들어가는 부분에 MRI, 뭐 엑스레이,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게 그게 해부학이에요. 그러니까 범위는 해부학이 훨씬 더 크고 그 안에 운동학이라는 게 있는데 운동학이라는 거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 거와 그 다음에 자세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사상적 기반을 대준 책이 제시해 준 책이요. 뉴만의 키네지올로지라는 책입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18년에 3판이 나오고 작년에 올해인가 작년에 4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4판을 보겠습니다. 4판을. 가장 최근에 있는 거.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둔근을 정상 패턴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퇴골의 외전, 신전 조건을 정상 패턴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조건은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책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 지금 보면 대퇴골을 신전하는 거에 정상 패턴을 하기 위해서 인지해야 되는 게 굴곡근이요. 그 다음에 대퇴골의 외전을 하죠. 외전을 하는 걸 정상 패턴으로 인지해야 되는 게 어떤 거예요? 대퇴골의 내전근이에요. 그 다음에 외회전하는 근육의 정상 패턴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내회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기능은 알겠어. 그럼 이제 기능을 알았으니까 대퇴골의 그 외전, 신전을 정상 패턴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전, 내회전, 굴곡을 사용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 알면은 다시 아까로 돌아와서 이게 뭐 여기 얘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도 나와 있고 그 이마면, 수평면, 수직면에서 관상면에서 어떻게 움직였을 때 얘가 그 정상 패턴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이 책에서 나와 있어요. 다시 아까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어떤 근육이 이거 쓰고 있는지를 알면 되겠네. 내전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인지를 하려면 근육의 수축을 알아야 되니까 이 근육이 어떤 근육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전에 관련되어 있는 근육은 누가 있습니까? 조금만 더 자세히 볼까? 이게 대내전근, 장내전근, 단내전근, 그 다음에 박근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이거 세 개가 있어요. 이거 세 개. 대내전근은 이거 얘기하면 좀 헷갈리는데 대내전근은 강력한 대퇴골 신전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하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설명하기 좀 힘드니까 빼고 내전근 이거 세 개가 있어요. 내회전을 하는 애는 뭐가 있습니까? 파란색으로. 내회전을 하는 애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내전근이 있을 거죠. 류가 있는데 내전근이 또 있는데 이게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중둔근도 이걸 해요. 중둔근은 각도에 따라서 대퇴골을 내회전도 시키고 외회전도 시켜요. 그래서 중둔근은 내가 다리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근육에 다른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도별로. 굴곡은 누가 있어요? 굴곡은 다른 색을 또 써볼까? 주황색으로. 굴곡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굴곡근. 여기서 이해해야 될 부분. 이건 좀 복잡할 수 있겠는데 복직근? 복직근? 복직근도 좋지. 왜냐면 이게 작용하는 게 많아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할게요. 굴곡은요, 복부와 허벅지 사이에 있는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복부와
허벅지 사이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복부와 허벅지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는 게 세 개가 있어요. 이거 복잡해요. 복부와 허벅지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골반의 전방경사가 있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허벅지에 있는 근육 있잖아요. 얘가 내 몸통 쪽으로 다가오는 게 있어요. 이게 대퇴골의 굴곡이에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복부가 아래로 내려가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대퇴골의 굴곡이라고 해야지. 근데 이거는 대퇴골의 굴곡이라기보다는 체간의 굴곡이에요. 체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복직근 있잖아요. 복직근류, 그 다음에 복횡근, 복사근, 내복사근, 외복사근 있잖아요. 이 복근류는요, 체간을 트렁크를 플렉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퇴골의 굴곡이 있고 이게 체간의 굴곡이 있어. 그러면 얘는 지금 어디 갔어? 굴곡이라는 하나만을 하나 했는데 지금 이게 깊게 들어가 보면 이게 안에 세 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근육의 종류가 많아. 보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골반의 전방경사를 일으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장골근이 있죠. 그 다음에 대퇴골의 굴곡을 일으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대퇴사두근. 그 다음에 체간의 굴곡을 일으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복근류가 있어요. 그 다음 대요근하고 소요근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요근의 하부섬유가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이 너무 자세히 나가면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했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복부와 허벅지 사이에 있는 간격을 좁히는 게 골반의 전방경사, 대퇴골의 굴곡, 체간의 굴곡 이거 세 가지를 만들어내고 세 가지에 있는 근육들이 각각 얘네들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아까 대퇴골의 내전, 내회전 굴곡을 인지한 상태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에 있는 근육이 다 인지돼야 돼요. 내가 운동을 하는 하체 운동을 할 때 장요근 하죠. 장요근 운동을 엄청 많이 한단 말이야. 장요근 운동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엉덩이 근육을 정상 패턴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다른 헬스장에서는 안 하는데 내가 내전 내외전을 엄청 하죠. 내전 내외전 하는 게 지금 보면 여기 다 내전 내외전 하고 있죠. 지금 여기 보면 다 내전 내외전 하고 있죠. 그것도 요것도 내전 내외전이죠. 이거는 경골 입장에서 외전이지만 다 내전 내외전 하고 있죠. 이게 이런 운동을 엄청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하는 게 요거 하고 있죠. 요거 왜 하고 있습니까? 엉덩이 근육 정상 패턴으로 쓰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CC 스쿼트 엄청 많이 하죠. 내려가는 거 허벅지 운동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제대로 쓰려고 정상 패턴으로 쓰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드래곤 피스톨 했단 말이에요. 드래곤 피스톨 왜 합니까? 드래곤 피스톨 중둔근 강화시키려고. 그러면 저는 이게 모든 게 다 어디 들어가 있냐면요. 정상 패턴으로 근육을 사용하기 위한 근력들을 일부러 이 훈련의 방향을 이쪽으로 완전히 모은 거예요. 제가 했을 때는 뭐 중재 주치. 중재도 좋고, 그 다음에 큐잉을 통해서 정확하게 사람들의 인지능, 그 수준별 맞는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인지하게 만드는 것도 좋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합니까? 훈련의 방향을 이렇게 몰고 가니까 결국에는 신경이 가는데 의식이 생기고 의식이 생긴 곳에 기억이 생긴다는 이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길한근을 인지할 수밖에 없고 길한근을 인지하게 되면 그때 있는 엉덩이 근육은 정상 패턴으로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세 유지의 목적에 있는 근육 중에서 다리를 내리는 동작에 대한 정상 패턴으로 사용되는 근육은 이렇게 되면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전부 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요가원에서 하는 운동도 다 이거고.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잠깐 받아보겠습니다. 어? 그거 해줄게. 네, 그거 좀 복잡해요. 왜냐면 대퇴골을 내회전하는 순간 정강이가 바깥으로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얘가 바깥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근데 정강이가 팔이랑 되게 비슷하게 보여요. 하완골하고 비슷하게 보여요. 왜냐면 요골과 척골 두 개 있지. 여기도 경골과 비골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완골의 기능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얘는 그렇게 비슷하지가 않아. 왜냐면 여기는 X자로 교차하거든. 근데 얘는 X자로 교차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가동 범위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달라. 이거는 어려운 이야기여서요. 나중에 이거 따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 대퇴골을 다리를 내리는 동작에 한해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끝난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볼 게 없습니다. 혹시 또 다른 궁금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라고 굴곡을 한번 가볼게요. 굴곡, 다리를 올리는 동작. 다리를 올리는 동작을 할 때 있잖아요. 다리를 올리는 거는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지금 보면은 복부와 허벅지 사이에 있는 간격을 좁히는 걸로 정의하면은 이게 다리가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대퇴골을 올리는 동작으로 봐야 된단 말이야. 대퇴골을 들어 올리는 동작은 누가 합니까? 대퇴사두근이 하죠.
그래서 얘의 주동근은 대퇴사두근이에요. 그래서 대퇴사두근에 있는 기능을 한번 해부학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대퇴사두근이잖아. 그럼 4개 있다는 거잖아요. 4개. 그럼 4개를 다 봐야지.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뭐가 있습니까? 내측관근, 중간관근, 외측관근, 그 다음에 대퇴, 직근,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기억하면 좋을 게 얘만 투조인트 모슬이죠. 보통 관절을 하나를 거친단 말이에요. 근육들은 한쪽 뼈에 붙어서 다른 쪽 뼈에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 뼈에 붙어서 한쪽 뼈에 이어지면 걔는 수축할 때 아무런 작용을 못 하잖아요. 한쪽 뼈에 붙어서 다른 쪽 뼈에 붙어야지 얘가 수축했었을 때 반대편에 있는 뼈를 내 쪽으로 당기는 역할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에 있는 근육들은 한쪽 뼈에 붙어서 한쪽 뼈로 넘어가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얘는 투조인트 모슬 얘가 어떻게 돼? 골반에 붙어가지고 대퇴골을 거쳐서 무릎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기능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일단은 다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퇴사두근의 기능을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대퇴사두근 이 4가지를 한번 보는데 그 대퇴사두근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과 무릎을 펴는 동작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2개가 저는 구령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무릎을 편다는 동작을 할 때도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을 내 몸통 쪽으로 끌어당겨서 무릎을 완전히 펴십시오라는 걸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갈등으로 매트 바닥을 눌러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을 내 몸통 쪽으로 끌어당겨서 발등으로 매트 바닥을 눌러 주십시오 라는 구령 동시에 같은 말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가지에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걸 알아보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그러면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을 내 몸통 쪽으로 끌어당기는 근육의 기랑근은 뭐가 있습니까? 좋아. 둥근. 기능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대퇴골 신전이요. 아까 둥근은 외전, 회전, 신전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외전, 회전이 없지. 여기서 회전이 없어, 회전이. 회전이 없는 상태에서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을 내 몸통에 끌어당기는 이거 하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근육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초록색으로 똑같이 써볼까요? 대퇴골의 신전에 저항하는 근육은, 기랑하는 작용은 누가 하고 있죠? 둥근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정상 패턴으로 하고 싶다. 허벅지 근육을 정상 패턴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떤 근육만 신경 쓰면 돼요? 둥근을 강화시키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아까 다리를 들어 올리는 다리를 내리는 동작,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정상 패턴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랑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다리를 들었다 올렸다 하는 거를 다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잖아. 내가 하는 운동은 일상생활을 잘하기 위한 동작들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 수업 시간에 클래스 때 종종 그런 얘기 하는데, 일상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앞면에 있는 근육만 발달하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엘리트 운동선수가 돼가지고 퍼포먼스를 엄청 내고 싶잖아. 그러면 뒷면에 있는 근육이 좋아야 돼.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하고 아킬레스건하고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되는데, 내가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때는요, 아무리 봐도 일상생활의 움직임은 이 앞면에서 끝나. 내가 직업이 도둑놈이 아닌 이상은 점프를 오래 할 일도 없고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UFC 선수가 아닌 이상은 펀치를 세게 칠 이유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앞면에 있는 근육을 많이 해놓으면 이제 되는 것 같다.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햄스트링하고 종아리 근육하고 그 다음에 아킬레스건하고 이런 부분은 퍼포먼스 트레이닝 하는데 관련이 더 많은 것 같고, 일상생활 할 때는 이제 좀 일반인은 그냥 평범한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앞쪽에서 그냥 거의 끝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